이번 영상은 컴퓨터 활용 능력의 분석 작업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 표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데이터 표라고 하는 부분이고 얘는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판매량과 판매가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판매가라고 하는 미지수가 한 개일 때 데이터 표인 경우죠. 자, 이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범위를 이렇게 잡게 될 때 이 모서리 부분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한 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식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얘를 클릭하고 얘네 두 개, 요 위쪽에 나와 있는 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ESC 누르고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이퀄을 하고 이 부분을 그냥 찍어주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부분의 식이 그대로 가져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를 한 단계 건너뛰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뭐 결과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으로 갑니다. 데이터 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너무나 간단한 두 개의 칸이 나오는데요. 행 입력 셀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범위 잡은 것에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한 개의 행 입력 셀에는 판매량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위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판매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찍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열 입력 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열,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이죠. 자, 그 열에 해당하는 게 판매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판매가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결과가 끝난 건데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제대로 갖다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된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것의 식은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얘를 클릭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신 분이 계세요. 얘를 컨트롤 C,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이건 절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나와 있는 식이 위와 그 위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갖고 올 때도 이거의 식이 위와 그 위쪽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0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올 때는 셀 단위로 복사를 해서는 절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갖다 놓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아니면 그냥 클릭하고 요 위치 엔터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것에 해당하는 거는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식을 쓸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식을 쓸 공간은 어디냐면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빈 공간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미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어디다 수식을 쓰냐면 이 부분에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이퀄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클릭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그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렇다면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똑같이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개의 열에 뭐가 들어가냐면 판매가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한 개의 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클릭한 다음에 한 개의 열에 해당하는 판매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한 개일 때와 미지수가 두 개일 때에 해당하는 값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데이터 표라고 하는 경우죠. 자, 다음은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상태에서 그냥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을 경우 얘까지 피벗 테이블의 소스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는 범위를 지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자, 피벗 테이블로 갔을 때 이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 잡았다 그러면 지금 이 작업에서 이 부분에 선택을 해서 다시 지우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원본 데이터고 여기는 실제 결과가 나올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자, 옆에 봤더니 결과를 어디다 나오게 하라 라고 나오냐면 피벗 테이블의 동일 시트에 A에 17이래요. 자,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에 얘를 클릭하고 A에 17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A에 17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피벗 테이블 위치를 눌러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는데 만약에 나는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 분석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필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없어지는데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생깁니다. 물론 바깥쪽을 클릭하면 없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을 이용해서 학과를 행 레이블로 그랬으니까 학과를 끌어다가 아래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내 맘대로 조절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렬을 열 레이블로 그랬으니까 학렬을 선택해서 열 레이블로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말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처리하고 값의 총점의 평균을 그랬으니까 총점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평균 그랬으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에 해당하는 것까지 이미 만들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요거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서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미 지정이 됐고요. 두 번째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그랬어요. 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여기를 얘기하는 경우죠. 자, 이것은 셀 서식 대화 상자 그랬으니까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숫자의 범주에 들어가서 여기 숫자의 범주죠.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한대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그랬으니까 피벗 테이블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디자인에 가보면 보고서 레이아웃부터 쭉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표시가 돼 있죠. 자세히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요. 문제 중에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거였어요. 담청색 피벗 스타일 밝게 16 이 부분을 클릭하지 않아도 여기에 가서 좀 기다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정한 게 이거였다면 얘를 선택하면 표시가 되겠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그랬어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도 역시 디자인에 가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개요 형식이 나오면서 지금처럼 이름이 제대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서도 요약 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레이아웃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다른 것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피벗 테이블이 완료가 되겠죠. 자, 위에 걸 잠깐 살펴보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이 부분에서 보면 피벗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서 여러분이 그 실무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랬을 경우 새로 고침을 이용해서 원본 데이터에 바뀐 부분을 여기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벗 차트 만들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옆에 필드 목록 자, 얘가 만약에 없어졌다 이거를 눌러서 그러면 다시 얘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던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합계 표시를 어디를 설정할까에 해당하는 부분도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석 자료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빅데이터에서도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에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과 데이터 퓨어를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